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지난 일요일, 아쉽게도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사실 뭐 전쟁이 발발한다면 국내 경기 또는 국제 경기,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모두 악재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또 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물가, 추후에 또 고금리 이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과 경매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어떠한 경기, 또 금융시장, 경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오늘도 시장이 불확실할 땐 경매가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언제나 회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할 땐 경매가 답이다.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경매 탈탈탈이 여러분들을 제대로 된 경매 시장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성시에 경매 나온 아파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화성시 생활권별 계획 방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을 투자할 때 각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기본계획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성하면 이렇게 상당히 좀 넓다. 우리 이제 화성하면 대표적으로 동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동탄 중요한데 동탄은 화성에서 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어떤 경제적 어떤 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데 지역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일단 화성하면 동탄, 그 다음에 이제 병점, 그 다음에 봉담, 그 다음에 향남, 그 다음에 남양, 송산,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생활권별 인구 및 주요 기능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화성시의 신축 아파트 2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유찰된 화성시 아파트 경매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여러분 오늘 간단한 경매 상식 하나,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고 실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매각기일 있고, 매각기일, 입차일기일이죠? 매각 결정기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즉시항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납부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매각이 됐습니다. A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매각이 허가됐습니다. 즉시항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습니다.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럼 대부분 다 돈을 내죠.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다시 돈을 못 냈으니까 다시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이것을 재매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매각이 되면 일단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기일 날 최고가 낙찰자 A, 그리고 이를테면 차순위 매수 B를 만약에 정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A가 확정되고 잔금 한 달 동안 안 내면 그 다음 날로부터 통상 한 달은 누가? B가 쓴 금액으로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쨌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는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통상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자죠. 낙찰자가 웬만하면 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굳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증금이 묶여져 있어요. 보증금이 묶여져 있다. 어쨌거나 통상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텐데 보증금까지 묶여 있다 보니까 통상은 차순위 매수 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장지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화성시 장지동의 아파트.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2022 타경 74937 사건 번호, 양가로 1번 물건 번호, 장지동의 동탄 2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33단지 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이 34평형, 전용은 25인데 대지권이 20. 그러면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5억 6,600. 한 번 떨어진 3억 9,600은 어떨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세 파악을 해야 되겠죠? 뭐 국토부 실거래가, KB 부동산 시세도 중요하지만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시세의 흐름, 매물 개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이 물건 관심이 있다면 11월 3일 날 수원지방법원에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동탄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메인은 여기 동탄역 있고 그 이제 밑에 있는 지금 위치는 여기다. 일단 뭐 살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인프라 상당히 좋은데 약간 아쉬운 것은 지하철역이 없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약간 아쉬운 점.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1호선에서 환승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화성시 장지동 동탄 이신도시 2018년산인 거니까 5년 차. 좋다. 신축이죠? 15층 중에 5층 좋다. 전용 25 좋고 대지권 좋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소멸주의에 의해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모두 소멸한다.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느리니까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정리합니다. 그래도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자,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설정.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10월 31일. 전입신고 날짜가 느리다. 후순위. 그러면 낙찰자가 전혀 떠안지 않는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특별한 코멘트가 없으니까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 뭐 등기부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차 스스로 확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자, 일단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 호반 베리디움 33단지 지금 이제 이 평수에 대한 가격이 한 5억 2천에서 5억 3,500. 올해 4월, 5월, 6월 달. 그럼 아까 이번 최저가 3억 원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도 어쨌거나 현장 가서 제대로 된 시세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세솔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세솔동의 아파트 역시 수원지방법원 2022 타경 60600 사건 번호 양가로 1번이 물건 번호 화성시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역시 5층에 위치한 아파트네요. 자, 공급 면적 33평형, 전용 25.65, 대지권 21.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감정가 6억 9천만 원. 한 번 떨어진 30% 저감된 4억 8,300. 시세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물건 관심 있다면 10월 27일 날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양대학교 안산의 에리카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4호선 상록수역, 수인분당선 뭐 이를테면 사리역, 마을버스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쾌적한 위치로 일단 보입니다. 자, 2018년산 역시 5년차 신축 아파트 좋다. 20층 중에 5층 좋다. 전용 25 좋고 대지권 21.65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등기네요.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항상 권리 분석은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2년 5월 30일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조사된 임차인의 없음 특별히 코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만 한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그냥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다시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 등기부 등본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자, 국토부 실거래가 보면은 요 평수죠? 대충 뭐 한 7월달, 8월달, 9월달 5억에서 한 5억 5천만 원. 따라서 아까 최저가 현재 시세 비교해서 어떤지를 꼭 체크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는 들러서 꼭 확인하자. 어떤 흐름? 현재 매도호가, 매수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세의 흐름 올라가고 있냐, 하락하고 있느냐. 또 매물의 개수의 흐름, 매물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것들을 꼭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네이버 카페 서춘환 캠퍼스에 경매 매물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성시의 신축 아파트 경매 2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권리 분석 다시 한번 하고 현장 분석, 임장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갈 때 체크리스트 가지고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화성시는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니까 추후에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장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조건 뭐 낙찰을 위한 낙찰은 안 된다. 네, 반드시 수익을 위한 낙찰.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기를 기대합니다. 경매는 여러분 유튜브 경매 탈탈탈